선거 공약. 네. 그건 놓고 가야지.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아까 저번에 보여드렸던 그 선거 공약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까먹지 않게 또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선거 방송이다 보니까. 네. 한미동맹 강화. 어제도 저번에도 또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저희가 한미 군사 동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남북 통일이 가능하고 이런 것들. 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 사드 배치 증강 마찬가지. 한미 군사 동맹 강화와 사드 배치 증강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드 배치 증강을 통해서 저희가 국가 영토를 보존한다는 얘기 했었죠. 네. 근데 이제 또 어떤 이상한 놈이 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울릉도에 배치한 사드는 독도까지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독도는 이 미군 기지를 울릉도에 배치함으로써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집어넣는 건 말도 안 된다는데, 지금 애들 장난하나 진짜? 그거는 협상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일일이 상대 안 해도. 난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일이 상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치하시는 분이. 이어도 쪽. 네. 이어도 쪽이 또 중요한 제7강국도 있지만 제가 그때 말할 때 까먹었던 게 뭐냐면, 그 이천 해리, 그 다음에 거기 그 배타적 경제 수역도 얻게 되면요. 그 항공 방위 식별구역이라 그래서 공해상의 면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중국 비행기가 울릉도까지 가는 그 일을 막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가 그 태평양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면요. 네. 우리나라가 일본 열도의 동쪽이 막혀 있습니다. 네. 막혀 있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그 좀 넓은 통로는요. 네. 제주도를 통해 가지고 저기 샹하이 쪽 방향? 네. 하여튼 이 홍콩 쪽 방향으로 내려가는 그 남서쪽 바닷길,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도 쪽, 제주도 쪽으로 해서 우리가 그쪽에 그 영해를 많이 확보해놔야 우리의 그 무역하는 그리고 수입하는 그런 배들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 교통 통로를 확보합니다. 당연하죠. 거기를 만약에 중국이 장악하잖아요. 그럼 우리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근데 남중국해서도 봤지만 거기가 자기 바다라고 하면서 통과할 때 못 통과하게 막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굶어 죽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전략은 필요합니다. 네, 자, 한마디 붙어보죠. 네. 이제 여기서 처음에 한미 공조 강화, 그리고 두 번째 사드 배치 증강은 어제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박근혜 대통령 석방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당연하죠. 이렇게 사드 배치를 증강시켜 주겠다, 미국에. 그리고 한미 동맹을 강화시키려면 네. 다음 대선에 정권 교체가 일어나야 됩니다. 보수 우파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석방이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우리 당에서 내걸었던 정책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엮여 있고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뜻이 아주 많습니다. 1번, 2번의 공약은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 석방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한미일 공조체제 강화, 지소미아 복구인데 이 지소미아 복구도 앞에 공약 1번, 2번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사드 미사일을 배치시켜 놓고서 제대로 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움직이려면 일본이 갖고 있는 인공위성이라든가 정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하려면 그게 지소미아예요. 근데 이걸 알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지소미아를 파기시키고 이렇게 해서 네. 북한이 만약에 우리나라를 향해서 미사일을 썼을 때 방어할 수 없게끔 무장해제를 시키려고 지금 이 짓을 해놨는데, 우리나라가 그 자국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되려면 일본이 갖고 있는 정보력과 네트워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소미아 복구가 되고 그 다음에 사드 미사일 기지가 배치됐을 때 한반도에 한미일 공조가 드디어 완성이 되는 거죠. 네. 이거 저쪽 좌파 정권 잘 압니다. 그래서 지금 방해하는 거거든요. 1, 2, 3번은 반중이고요. 네. 1, 2, 3번은 미중 패권 전쟁에서 미국과 함께 다시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거고요. 그렇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가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입니다. 네. 근데 제가 하나 네. 갑자기 웃음이 터져. 왜 웃어? 왜? 왜? 예전에 방송 사고 나고 있네? 네. 예전에 위원장님이 네. 그 고사성어라고 해서 네. 착창죽창인가? 사자성어죠. 예, 사자성어. 착장죽장. 예, 그 설명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제가 궁금해서 뭐지라고 해서 친구한테 물어봤거든요. 네. 죽을 방송 그 얘기 절대 설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네, 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아술한테 물어봐요. 그거 잘하네. 네네네. 아 진짜. 그다음 대한민국 건국 이념 재건.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 우리가 해방 이후에 세운 그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얘기했죠. 샹하이 임시정부는 어차피 국가의 그 3대 요새인 국민주권 영토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임시정부예요. 네. 만약에 이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려고 한다면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존재하는
예전에 얘기했지만 타이완 그 산꼭대기에 있는 고산족들의 독립운동, 네. 그 다음에 쿠르족의 독립정부, 네. 그 다음에 동투르키스탄, 신장 위구르 자치주의 독립운동 정부, 그 다음에 티베트 이런 데 다 인정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왜 우리나라는 그 달라이라마 이런 사람 초청 안 했어요? 그 뭐 그 괴뢰 정부가 초청하면서 초청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중국이 네. 싫어하니까. 네. 그러니까 상해 임시 정부를 인정하려면 그런 것까지 일관돼야 되는데 사실 그게 국제사회도 인정 못 받고 그리고 본인 자신들도 이중성을 가지면서 딜레마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국가가 건국된 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이 패전하고 네. 그리고 새로운 근대 국가로서 자유민주주의를 통치 인형으로 했던 대한민국의 건국이 그 역사의 시발점이다라는 거는 그 국제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그 법리적 해석으로 보나 그게 맞습니다. 네, 이 말이 헌법과도 맞닿아 있는데 헌법에서는 한반도에 대한민국만 국가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 들었듯이 네. 이걸 앞으로 앞당기게 된다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쵸. 그럼 반헌법적 발언이고 반헌법적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문재인 정권이라든지 민주당은 헌법을 개정하려고 그렇게 악다구니 쓰고 달려가는 겁니다. 사회주의의 마지막 완성은 헌법을 개정하는 겁니다. 네. 무조건 막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차피 그 중국의 바이두 백과사전에 보면 상해 임시정부 요들 죄다 조선인이라 써놨어요. 조선족.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건설은 중국의 사람들이 만든 정부다라고 되는 거거든. 따라서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중국의 영토이고 그로 따라서 대한민국 안에 있는 주한미군은 철수시켜야 된다. 이런 논리까지 연결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네. 그다음 자국민 우선주의.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겠죠. 네. 우리는 자국민 우상주의를 딱 네 자로 줄이면은 착장죽장입니다. 왜? 아, 이거 진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저는 진짜 사자성.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나 아무 말 그런 것이고, 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세금도 안 내면서 네. 온갖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장기 매매를 하고,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이러한 그 외국 세력들의 그러한 우리나라의 주권, 그 다음에 권리를 빼앗기는 것을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저희의 그 여러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세금 안 내는 놈들은 때려잡겠답니다. 네, 굉장히 간단한 원리죠. 네, 할 말 있으세요? 왜 말 안 해? 입 꽉 다물고 있으세요. 어금니 꽉 물으세요. 어금니 꽉 물어. 그 다음에 기업 주도 청년 일자리 창출. 마찬가지죠, 이것도. 정부가 주도하게 되면은 국민 세금으로 그 사람을 고용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데 그 정부가 주도해서 고임금의 인력을 만들어내면 그만큼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세금을 적게 거두면서 국민들이 더 많은 소득을 얻게끔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네. 근데 그 정부 주도로 일자리를 만들면은 고소득 일자리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네. 솔직히 뭐 동사무소에서 뭐 프린터에서 종이 나르는 거 하는 일하면서 연봉 1억 받을 수 없겠죠? 네. 길거리에서 뭐 쓰레기 줍고. 네. 그러면 네. 월급 자체가 높지 않다고. 근데 그것도 일자리를 만들게 되면 또 세금도 올라가 버려요.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정부는 기업을 도와가지고 한국의 대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돼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해외 파견 나가지 않습니까? 네. 월급이 거의 2배입니다. 그렇죠. 예, 파견비라 그래서 거의 100%가 더 나와요. 그러니까 월급이 100만 원이었다면 200만 원 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소득 아니야. 따라서 해외 시장 개척하는 거를 정부가 그 이렇게 대기업하고 공조를 해서 만들어내고 그 해외 일자리가 창출되면 거기에 사람을 고용해서 보냄으로 인해 가지고 고액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고 또 많이 소득을 얻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면 네. 정부도 좋고 개인도 좋고 기업도 좋은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지지합니다. 제가 여기서 한마디 덧붙이자면 정부가 만들어내는 일자리는 그냥 보이기 좋아서 일자리 뭐 성장, 일자리 뭐 개수가 늘어났다 이거밖에 보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일자리가 과연 국민들 그 일자리를 얻는 국민들한테 경쟁력이 있냐? 그렇죠. 국민 경쟁력이 있어야 국가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프린터하고 길거리에서 쓰레기 줍고 보안 이런 거 하고 그거 해가지고 국민 경쟁력이 올라가겠습니까? 네. 일자리는 국가가 국민이 기업이 죄송합니다. 일자리는 착장. 착장? 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서 네.
경쟁력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국민들을 거기 이제 취직한 사람들이 계속 발전해 나가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LNG선 열척망 수주를 하면 거제, 통영, 마산, 경남, 경남 전체의 일자리가 그 경기가 살아납니다. 그렇게 수주할 수 있게 아니면 건설을 수주해 올 수 있게 네. 그걸 대사관이라든지 국가 차원에서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건 뭐가 어려워? 그거 하면 되죠. 네. 근데 그걸 안 하는 이유는 음. 네, 그렇게 하면 티가 안 나거든요. 네, 표도 못 가져오는 거고요.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다음 귀족노조 특권 회수. 뭐 연결돼 있죠. 네. 귀족노조가 있으면은 그 기업이 성장을 못합니다. 저는 또 제조업 공장에서 일했죠. 제가 공돌이 출신 아닙니까? 제가 남동공단, 시화공단, 반월공단 세 군데에서 일해봤거든요. 그랬는데 그 노조위원장이 임명되지 않습니까? 네. 노조위원장은요 그 회사의 사장과 같은 사이즈의 위원장 사무실을 갔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그 회장과 똑같은 자동차를 타요. 그리고 하는 일 없어요. 그냥 거기 사무실에 앉아서 뭐 사람들 오면은 같이 뭐 고스톱이나 치고 이렇게 노는 네. 이런 일을 하거든요. 근데 월급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일을 하다가 정년퇴직하잖아요. 그럼 네. 고용승계가 됩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고용승계는요, 얘네들이 얘기하는 대기업들 그 뭐 대기업 총수 물러나면 자식이 물려받는 거 안 된다면서요. 네.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자기네들은 하면서 남 못하게 하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리고 그 노동자들이 일하는 그것도요, 실력 있는 사람을 고용해야지 대기업이 경쟁력이 생기는 겁니다. 네. 왜 검증도 안 된 사람을 그냥 그 노조원의 자식이었다는 이유로 그냥 고용을 시켜요? 그렇죠. 말도 안 되지. 그거는 정확하게 입사를 지원을 해가지고 막 1000대 1, 2000대 1 네. 경쟁력을 뚫고 그리고 입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노조원의 자식이라고 입사를 시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제도는 폐지해야 됩니다. 네. 그럼 제가 여기 덧붙이자면 당연히 1960년대에서 80년대 노동자의 인권이 멸시되던 때는 있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노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뭐냐? 노조의 특권을 해소를 해버리면 노조가 있어서 생겨나는 문제점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결국 특권을 가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뭉쳤고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종 노조, 민주노총, 전교조, 뭐 여러 가지 노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금속 노조, 특권을 다 해소해 버리는 겁니다. 아, 그리고 그 노조들은요, 정치 활동에 참가하면 안 됩니다. 네. 예, 저번에도 했듯이 그 광화문 광장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왔었던 네. 일본 노조들. 네. 아니, 일본 노조가 왜 남이 나라 대통령이 해라 마라에 노조들이 동원이 더 오나요? 그러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노조들은 또 저기 일본 오키나와나 미군 기지 가서 또 데모합니다. 아니, 집회 자유는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적용되는 거지.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집회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은 관광을 해야죠. 네, 뭐라고? 그 외국 사람이 와서 집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뭘 해야 된다고요? 예? 투어. 야, 발음에 자신이 없구만. 사이트시잉. 관광. 아니요, 투어를 투어? 해요. 아, 예,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투어를 해야지. 투어, 알았어요. 투어. 관광을 해야 되는데, 네. 예, 이런 것들입니다. 그 기업의 노조들이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전 반대예요. 그리고 이 남이 나라의 그 정치적 문제까지도 가서 떼거지로 데모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는 데모하러 온 사람들을 받아주면 안 되죠. 노조는 노조답게 기업 일이나 신경 쓰세요. 외국인이 들어올 때 들어오는 목적에 다 투어라고 하죠. 관광이라고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투어라고 하죠. 관광이라고 하지. 집회하러 한국에 왔다고 하면 들어오지 못합니다. 당연하죠. 그런 사람들 다 잡아서 입국 불허를 해야죠. 중국인도 그렇고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관광이라고 속이고 들어올 수는 있는데, 네. 그런 다음에 집회라는 게 걸리면요, 전부 잡아가지고 신원 조회한 다음에 입국 금지를 시키던. 강제 추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죠. 그 불법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법무부에서 당시에 법무부 사람들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까 국익 우선주의랑 7번을 섞어서 하나 더 얘기하면은, 네.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의 정치 이슈에 대해서 데모는 금지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홍콩 민주화 시는 괜찮아요. 홍콩의 민주화 문제를 우리나라에 와서
집회를 하는 건 괜찮습니다. 이건 홍콩의 문제니까. 네. 근데 중국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국내 문제를 가지고 지들이 왈가왈부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니네 나라에는 니네들이.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죠. 중국 유학생이 우리나라에 와서 천안문 사태를 이야기하는 건 괜찮다예요. 네. 왜 그건 중국 문제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중국 유학생이 우리나라에 와서 탄핵에 그 데모 참가하는 건 안 된답니다. 그것도 대통령의 탄핵이었어요. 네, 이런 것들은 구별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네. 만약에 그런 행동을 했다. 그러면 그 유학생에 대해서는 강제 추방을 하든 뭘 하든 그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내정 간섭을 당하면서 정권을 얻은 문재인 정권은 네. 그걸 통해서 국민들한테 고맙다라고 했습니다. 네. 결국 중국에 고맙다라는 거죠. 당연하죠. 그 다음에 법인세 감세 및 증세 철회. 뭐 이건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하겠다는 거니까 뭐 네.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실 겁니다. 네, 이거는 기업 주도 일자리 성장이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기 네.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상속세 감세 혹은 폐지. 마찬가지죠. 그렇죠. 지금 제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에 그냥 웬만한 서울에 저런 데 있잖아요. 그러면 막 그냥 아파트 가격이 막 10억, 20억 되는 데가 많아요. 네. 근데 보면은 그닥 그렇게 뭐 고급 아파트도 아니야. 네. 근데 이제 위치가 중심 가다 보니까 비싼 것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그거 한 채 있습니다. 네. 그거 한 채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부모가 돌아가시게 되면은 세금 폭탄 맞아요. 네, 여기서 제가 뭐 한마디 덧붙이자면 인간의 본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뭐냐면 내가 돈을 버는 거의 목적 중 하나가 내 자식을 잘 살게 하기 위한 겁니다. 물론 그걸 불법적으로 벌면 그에 대해서 뭐 탈세라든지 그렇게 건들면 되는 거고요. 내가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돈을 번 거는 내 자식한테 물려주기 위한 것도 인간의 본능입니다. 왜 인간의 본능과 반하게 하나요? 그럼 제가 여기서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본은 대대손손 오래된 가게가 많고 오래된 간의 수공업 가게가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일본은 상속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본도 세금은 센데 네. 그래도 뭐 버틸만 합니다. 네, 일본은 네. 조금 얘기가 달라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나라는 그 저출산 고령화가 일어나고서 지금 많이 오랫동안 장기화됐던 유럽 네. 국가들을 봐야 돼요. 네네. 거기는 그리고 뭐. 또 한 가지 그 오늘 뉴스에 그게 나왔는데 이번 우한 폐렴이 발생하게 되면 가장 타격을 받는 나라는 개발도상국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게 왜 개발도상국이냐면 그 유럽은요,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어느 정도 쌓아놓은 돈이 있어요. 네. 쌓아놓은 돈이 있기 때문에 까먹으면서 버티지만 네. 그 개발도상국은 미천이 없기 때문에 바로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바로 쓰러집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아직 선진국 아니거든요. 네. 선진국이 아닌데 이런 그 세계적인 금융위기, 네. 불황, 그다음 저출산 고령화 이런 것들이 겹친 상태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요,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없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개개인들이 여러분들 갑자기 그 세금으로 2, 3억 내라면 낼 돈이 있습니까? 네. 없어요. 그러면 결국 상속 포기로 가고 상속 포기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멀쩡히 있던 집이 갑자기 없어지면서 자기가 지금 뭐 신혼 때 결혼해서 샀던 그 집에 대한 뭐 1억 대출이나 2억 대출, 네. 그거 대출 갚는 하우스 푸어가 된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국가 차원에서도 그 세 수입이 감소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김정일 박사는 뭐 부자측을 어쩌고저쩌고 개소리 떠는데 쑥떡 같은 소리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쑥떡 같은 소리를 하는데 그렇게 막으면은 국내에서 해결될 것 같아요. 해외로 자본이 나가버립니다. 네. 예, 요즘은 세계화된 시대이기 때문에 한국 국내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규제를 해버리면요, 그 돈이 다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네. 그래서 한국 내에는 없게 돼요.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루이 14세 때 있었던 일이죠. 그 태왕 루이 14세 때 프랑스가 정말 잘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유럽에서 한때 프랑스어를 쓰는 게 귀족과 왕실 사이에서는 굉장한 그 엘리트이고 그러한 사교 그 언어로서 유명했던 이유가 프랑스가 그 당시에 문화의 도시였어요. 모든 게 발달돼 있고 그랬는데 이 프랑스가 점점 그 뭐 반유대 정책이나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네. 이런 걸 하면서 이제 부자들에 대해서 세금을 올리고 해서 탈탈 털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오늘날 보면 역사 속에서 뒤안길로 사라지고 영국이 그 촌놈 같은 영국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뜨면서 세계 공용어가 영어가 돼버리고 네. 세계 슈퍼파워 국가인 미국조차도 영어를 쓰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 미국에서 제일 잘 사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 뉴욕. 뉴욕이죠. 뉴욕의 원래 이름이 뭐였는지 아세요? 맨하탄. 아니요, 원래 이름, 예전 이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게 뉴오를레앙이었습니다. 뉴오를레앙이라 불리다 그 뉴욕으로 바뀌어요. 네. 원래 뉴욕은 프랑스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에요. 지금 마이크가 좀 이상하다고 하는데. 그래요? 예, 좀 더 올리죠. 네. 프랑스 사람들이 살던 지역인데 그 뉴욕, 네. 요크라고 해서 영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를 네. 차지하고 네. 그러면서 원래 그 캐나다인들이 들어와서 그 프랑스도 캐나다잖아요. 네. 아 캐나다가 그죠? 프랑스가 캐나다를 지배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북미 지역의 그 프랑스인들 위주로 이렇게 있던 주도권이 영국으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 뭐라 그럽니까? 캐나다를 미국의 53개조라고 불릴 정도로 완전히 이미지가 떡락을 해버렸다고. 그렇죠. 그리고 영어를 쓰는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거를 봐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러한 그 자금, 그 다음에 이제 부자들에 대한 관리, 대기업에 대한 관리는요, 무조건 그런 식으로 뭐 징벌적 세금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역효과가 나서 망할 수 있다는 거를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여기서 저도 한마디만 더 붙이자면. 아, 뉴 암스테르담. 그렇죠. 이런 거. 예. 네. 네. 말씀하세요. 네. 네, 그 한마디 더 붙이자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개개인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보장을 하는 거고요. 이제 자유와 충돌이 될 때, 그리고 전체 이익을 위할 때, 네. 정말 위할 때 자유가 제한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경쟁력은 개개인의 경쟁력이 합쳐져서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 중에 내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자식을 맛있는 걸 먹이고, 그렇죠. 나중에 내 자식을 좋은 집에 살게 하기 위한 게 그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 성장 동력을 없애버린다면, 과연 이게 국가에서 반 이상을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성장 동력, 모티베이션 하나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그래도 조금 방귀 낀다 하고 좀 돈 좀 벌었다는 사람들이 태국, 네. 그 다음에 싱가포르, 네. 그리고 말레이시아로 많이 떠났습니다. 이거 지금 프랑스네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 사람들이 떠나고 나면 그 남는 사람들한테 이익이 될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러니까요. 물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했던 건물들은 여기 남아 있습니다. 네. 그 뭐 어쩌라고? 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의 돈의 흐름과 부가 우리 쪽으로 오게 이거를 유도를 해내야지 네. 이거를 쫓아내는 쪽으로 가면 안 돼요. 당연하죠. 공산주의가 왜 무너졌는데 네. 그러한 부르주아 돈 있는 사람들을 쫓아냈기 때문에 거지가 된 겁니다. 네. 아니 러시아가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제정 러시아가 사실은 영국을 능가할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정 러시아가 무너진 이유가 뭐 봉건 국가에서 산업 국가로 못 가다 이게 아니라 제정 러시아 자체가 땅덩어리가 크고 네. 산업화 표트로 제재 때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그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서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게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면서 네. 완전히 지금의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의 러시아가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뭐 돈 셌다. 뭐 그런 거밖에 못하죠. 네. 그래가지고 부정부패. 예, 그래서 이렇게 다 망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자본가와 그 다음에 이런 그 기술자들을 천대하는 나라는 절대 성장하지 못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네. 예, 이거 여기에서 이제 이거의 상위 개념은 코리아 vs 소셜리즘입니다. 네. 예. 우리 새벽당은 사회주의와 싸우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 댓글 국기 달기 운동 이거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것도 뭐 이제 어떻게 했냐면 어제 그 정동춘 박사님을 예시를 들었듯이 언론에서 뭘 하나를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제 포탈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작업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마사지사에게 대통령이 그 재단 법인 K스포츠 재단 이사장을 맡기고 거기에 400억을 투자를 받게 하냐. 그렇죠. 삼성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마사지샤한테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나라냐라고 요런 동조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이제 당연히 이제 정보기관 인터넷 대응팀이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대응팀에서 분석을 하고 이게 외국에서 들어온 건지 이게 선수들이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나라 이제 기관에서 우리나라 여론 조작을 하는 건지 압니다. 그래서 그걸 막아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인터넷 댓글 국기 달기 운동은 이거 표면상으로 이렇게 해놨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겁니다. 우리나라 정보기관 인터넷 대응팀을 살리자는 겁니다. 다시 되살리면 그게 어떻게 되냐, 내부에서도 드루킹이라든지 이런 게 킹크랩으로 작업하는 걸 잡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국민들 여론이 호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리얼미터 조사가 이상하잖아요. 막 여론조사도 그렇고 댓글 내용들도 이상하고. 이번 주 금요일에 아마 탐사보도 7 요성 배우가 진행하는 탐사보도 7 제목이 차이나 게이트라고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차이나 게이트에 대해서 이제 또 언급을 하기 시작하죠. 우리는 토요일 날 강원도를 가죠. 그렇죠.
네. 강원도에 감자 캐러 가죠. 네. 제가 감자를 좋아합니다. 왜 아니 감자를 좋아한다고? 네, 네. 아니 내 말을 못해. 제가 원주 캠퍼스였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감자 한 관, 네. 감자는 관이라 그래. 감자 한 관에 2,000에서 2,500원이었어요. 네. 그 이만큼을 줬다고. 그럼 그거 제 한 달 식량이었어요. 이 얘기하려고 했던 거야. 네. 굉장히 강원도에 당연히 이제 유호성 배우의 형님이 유상범 후보를 지지하러 갑니다. 네. 지금 그 지역이 어떠냐면 여론조사에서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이기는 우파, 자유우파가 유상범 후보밖에 없습니다. 정치 신인인. 네. 김진태 의원도 지금 밀리고 있고 네. 다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상범 후보의 지역인 영월, 평창, 행성, 홍천만 민주당에서 지금 전폭적으로 파상 공격을 하고 있답니다. 그 위원장님이 사랑하시는 여시제의 이강재 후보도 본인 지역구 돌지 않고 네. 지금 홍천에서 그 원경한 민주당 후보를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답니다. 그 이광재 그 사람 굉장히 매국적인 행동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강원도 영월, 행성, 홍천, 평창 이 내국에 내 지역의 친구분들이라든지 아는 지인이 있다면 꼭 전화해 주셔가지고 유상범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꼭 전화해 주십시오. 다 일단은 그쪽 지역만 지금 밀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예, 그쪽 지역만 민주당이 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이광재라는 사람은 나름대로 이쪽 밭에는 거물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그 사람이 거기를 가서 그 유상범 그 후보가 있는 지역을 탈환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유상범 후보가 국회의원 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런 과거의 경력, 화려한 경력 있죠. 화려한 경력.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네. 춘천에 축구장 170배 크기의 차이나타운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딴지를 당하게 되면은 네. 건설 못 하거든요. 네. 근데 강원도에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제대로 된 경제가 없습니다. 산업이라는 게. 그런데 만약에 춘천에다가 월드컵 축구장 170개 규모의 차이나타운을 건설한다고 하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건설, 토목, 그다음 물류, 그다음 중국인이 들어왔을 때 중국인들을 이용해서 만드는 물건들, 네트워크, 그다음 나쁘게 얘기하면 마약, 장기 매매까지 온갖 이권 사업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따라서 우리 그 중국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그 이광재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춘천은 장악해야 될 곳입니다. 네. 저 이광재 지사가 잠시만요. 말씀하십시오. 네, 그렇게 되면은 검색을 하나 해볼게요. 월드컵 축구장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 좌파들이 이마트가 생기면은 주변 상권 주문하는 얘기 해요. 네. 그래서 이마트 들어오는 거 반대 막 이런 거 데모하고 하거든요. 똑같습니다. 월드컵 축구장 크기 170개 규모의 차이나타운이 생기면요. 네. 춘천시를 포함한 강원도 상권 전체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거 강원도 사람들 원하세요? 강원도 사람들 그렇게 해서 중국한테 상권 뺏기고 여러분들은 그냥 그 중국 차이나타운 가서 화장실 청소하고 딸들은 거기 가서 매춘하던 마사지를 하던 이런 짓이 되고. 네? 이광재 그 여시제 이광재 후보가 이번에 보니까 예전에 태백, 영월, 평창, 정선 선거구에서 2번 국회의원을 했고요. 네. 그 강원도지사를 했습니다. 알고 얼마나 있습니다. 조직이 많겠습니까? 네. 그 평창 올림픽 때도 많은 일을 했던 것 같더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평창 올림픽 끝나고 평창이 완전 걸레가 돼버렸죠. 경제가. 네. 이런 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눈에 딱 보이는데. 강원도의 마지막 우파의 보루가 유상범 후보입니다. 지금 친중 여시제, 이광재 중국 전체와 싸우고 있습니다. 꼭 유상범 후보를 많은 지지해 주시고요. 아는 지인들이 유상범 후보 지역구에 있으면 꼭 전화 돌려서 후원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궁금하면 제주도 가보세요. 제주도가 중국인 받아들이고서 어떻게 경제가 파탄이 났는가? 네. 이거 비행기 타고 가는 게 힘들면요. 그냥 평창 가세요. 네. 평창이 어떻게 지금 망가졌는가를. 그걸 보면은 춘천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금은 춘천이 볼 게 많아요. 네. 춘천 닭갈비 있죠. 예. 남이섬이 있죠. 네. 거기 또 옛날 때 가을연가? 겨울연가? 하여튼 그런 거. 나 잘 몰라. 내가 연예인 세계를 잘 몰라서 그런데 그 드라마 있잖아. 드라마. 뭐예요? 아니 가을연가도 음란해요? 내가 모든 말을 해도 다 음란하게 들리나 봐. 가을연가인지 겨울연가인지 있잖아. 그런 거. 배용준. 그래. 그거 있잖아요. 그런 거. 네. 그리고 거기가 굉장히 관광객들,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온 지역에서 춘천이 그래도 관광 수입이 짭짤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차이나타운을 짓는다고? 순간 그 경제는 무너지죠. 중국 사람들 중심으로 움직이지,
여러분들은 돈을 한 푼도 못 벌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이광재가 왜 거길 갔겠어요? 차이나타운 네. 때문이지. 예, 맞습니다. 예. 원래 출마하지도 않고 그 여시제 활동만 한다고 하다가 왜 강원도에서 이번에 출마를 했겠습니까? 사활을 건 거죠. 네. 춘천이 중요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됐습니다. 어둡습니다. 이 어둠이 언제 거칠지는 모릅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새벽당이 이 어둠을 밝히겠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있었듯이 다시 한번 위대한 대한민국을 32번가의 기적 새벽당이 만들겠습니다. 비례정당은 32번 새벽당. Make South Korea Great Again.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4월 15일 여러분의 한 표가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